노다지 설전입니다. 오늘은 그 화장품 ODM 기업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ODM이라는 게 고객사 브랜드를 달고 판매될 화장품을 이제 기획부터 개발, 생산까지 다 책임지는 방식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인디 브랜드와의 어떤 협력 성공, 그리고 미국 법인 성장을 발판 삼아서 이 코스메카 코리아가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점인데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성과는 물론 중요하다고 보지만요.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 이런 걸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메카 코리아의 핵심 경쟁력은 역시 그 R&D 역량하고 또 ODM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국가별 규제에 맞춰서 글로벌 생산을 하는 건데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요즘 뜨는 인디 브랜드들이 파트너로 많이 선택하는 거고요. 한국 법인만 봐도 그 틱톡에서 엄청 인기 끌었던 닥터 멜락신 있잖아요. 이게 아주 성공적인 협력 사례고, 또 스킨케어뿐만 아니라 쿠션이나 립스틱, 선크림 이렇게 제품군도 계속 넓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법인 잉글루드랩인데요. 여기가 드디어 2025년 2분기에 성공적으로 흑자 전환을 했어요. 네, 그건 주목할 만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굿몰리쿨스라는 주요 고객사 외에도 이제 K-뷰티 브랜드나 심지어 할리우드 인플루언서 브랜드까지 고객사를 다양하게 늘리고 있고요. 특히 그 미국 내에서 OTC 선크림 생산 능력 이게 중요하거든요.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거죠. 여기에 관세 정책 수혜 가능성까지 더하면 성장 전망은 꽤 밝다고 봅니다. 그 R&D 역량이나 미국 법인 성과 저도 물론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 몇 가지 좀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첫째는 그 중국 법인 회복이 생각보다 좀 더디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현지 경기도 좀 부진하고 경쟁이 너무 심해서 신규 고객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로레알 출신 전문가를 영입했다고는 하는데 그 효과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극적인 회복은 글쎄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미국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자회사인 잉글로드랩 코리아가 2분기 실적을 보면 그 군 몰리큘스라는 단일 브랜드 매출 비중이 무려 70%였어요. 그 수치는 좀 높긴 하네요. 그렇죠. 이 높은 의존도는 분명히 리스크 요인입니다. 뭔가 유의미한 신규 대형 고객 확보가 좀 더뎌 보이고 또 지금처럼 30%에 달하는 높은 이익률을 계속 유지하기도 쉽진 않을 거고요. 안정적이라고는 하지만 OTC 비중이 너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도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 법인도요. 그 가동률이 아직 50% 미만으로 좀 낮다는 점. 선제적 투자 결과라고는 하지만 이게 부담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전환하면서 마진 압박 가능성도 좀 보이고요. 실제로 2분기 영업이익률이 소폭 하락했죠. 그 닥터멜락신 같은 성공 사례가 과연 계속 나올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 미지수고요. 그 인디 브랜드 중심 성장의 지속 가능성 말씀이신데요. 저는 코스메카 코리아의 그 R&D 역량, 그리고 인디 브랜드에 딱 맞는 맞춤 생산 능력, 예를 들면 낮은 MOQ, 최소 주문 수량나 빠른 개발 같은 거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2의 닥터멜락신 발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K-뷰티 트렌드도 아직 죽지 않았고요. 하지만 그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 기반의 인기는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특정 브랜드의 성공에만 기대기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스타트업 고객사들은 그 자체로 성장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는 거고요. 이걸로 안정적인 성장을 담보하기는 글쎄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럼 미국 법인의 안정성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턴어라운드에 성공했고 말씀드린 대로 고객 다각화도 진행 중이잖아요. 관세 수혜나 현지 생산 문의 증가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 몰리큘스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뭔가 대형 신규 고객 확보가 계속 늦어진다면 성장세가 좀 꺾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OTC와 일반 코스메틱 간의 균형, 또 수익성 관리, 이게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중국 시장 회복이 더딘 건데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도 영입했고 현지 브랜드를 공략하거나 또 세타필 같은 글로벌 브랜드 생산도 하는 등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한국이랑 미국 성장이 이 부분을 충분히 상쇄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글쎄요, 중국 내 경쟁은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회복 속도는 생각보다 더딜 수 있습니다. 한국, 미국 중심의 성장이 과연 언제까지 유효할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사적인 성장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코스메카 코리아는 그 R&D와 OGM 역량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 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고 고객 다각화와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저는 현재 성과는 물론 긍정적이지만 중국 시장의 더딘 회복이나 특정 고객 의존도 문제, 또 인디 브랜드 자체의 변동성 같은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을 좀 더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래를 마냥 낙관하기에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이 좀 남아있다고 봅니다. 네, 들어보니 코스메카 코리아의 미래에는 기회와 또 도전 과제가 확실히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외에도 더 깊이 살펴볼 지점들이 많으니까요. 앞으로의 행보를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면서 앞으로의 성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